여러분, 혹시 지금 집에 있는 기름이 건강에 어떨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름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 기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평소에 먹던 기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이순자 씨는 평소에도 큰 지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고 진단 결과는 혈관 막힘, 즉 관상동맥 질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평소 식습관이 꽤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원인을 찾다 보니 매일 요리에 즐겨 사용하던 식물성 기름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기름 하나가 이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기름이 건강에 해로운지 또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쓰는 기름이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보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맞는 말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그 기름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식물성 기름은 몸에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의사인 캐서린 세너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이 가장 흔히 먹는 식물성 기름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고요. 그동안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식물성 기름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만들고 비만과 당뇨까지 불러오며 심지어 혈관을 막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름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던 분들의 사례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면 어떤 기름을 써야 하고 어떤 기름은 피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면 건강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등등.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 식물성 기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건강에 해로운 정제 씨앗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들은 본래 식용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산업용 부산물에서 시작됐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름을 짤 때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짰습니다. 올리브유처럼 돌로 눌러서 짜거나 참기름처럼 간단한 압착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식물성 기름들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거쳐 고온에서 정제되고 수십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기름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하면 기름이 공기, 빛, 열을 만나면서 나쁜 성분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 산화된 기름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만난 74세의 이신자 어르신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신자 어르신은 특별히 많이 드시는 것도 없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던 분인데 늘 피로하고 몸이 붓는 증상에 시달리셨어요. 고지혈증 약도 오래 드시고 계셨고 얼마 전 병원 검진에서는 경계성 당뇨 소견이 있었죠. 식생활을 살펴보니 이신자 어르신은 전을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전이나 부침개를 식탁에 올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전을 부치거나 볶음 요리 등을 하실 때 매일 사용하시는 기름이 마트에서 구입한 콩기름이었습니다. 전을 부칠 때 볶음 요리, 튀김까지 모두 이 기름 하나로 하셨던 거예요. 이신자 어르신에게 기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평소 사용하시던 기름을 엑스트라버진 아보카도유와 들기름으로 바꾸시고 튀김을 줄이신 지 3개월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셨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가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실제로 식물성 기름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 자가면역 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름들이 산화되면서 몸속 염증을 만들고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럼 대체 무슨 기름을 써야 하나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어떤 기름을 골라야 하는지 또 어떻게 쓰면 좋은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기름은 정제 씨앗 기름입니다. 여기에는 카놀라유, 대두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 면실유, 해바라기 씨유, 홍화유, 미강유, 포도씨유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름들은 대부분 대형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고온에서 화학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될 뿐 아니라 산화된 지방산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름들은 바로 지금부터 섭취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공식품 속 기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과자, 빵, 냉동식품, 튀김류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정제된 식물성 기름이 들어갑니다. 포장지 뒷면을 보면 쇼트닝, 파뮤, 부분경화유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이건 트랜스지방이라는 아주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이 좋은 걸까요? 가장 좋은 기름은 자연 상태 그대로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기름입니다. 예를 들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들기름, 참기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정제되지 않은 비정제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다만 이 기름은 고온에서는 변질될 수 있으니 샐러드에 뿌리거나 가볍게 볶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중세지방산이 많아 에너지로 바로 쓰이기 때문에 체지방으로 잘 저장되지 않고 항균 효과도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기름이라 볶음이나 구이에도 적합합니다. 여기서 잠깐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어떨까요? 이 기름들도 아주 좋은 기름입니다. 다만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보관을 냉장고에 하시고 오래 두지 말고 빨리 소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좋은 기름들을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집에 있는 기름부터 확인해 보세요. 카놀라유, 대두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 면실유, 해바라기 씨유, 홍화유, 미강유, 포도씨유를 사용하셨거나 만약 뒷면에 정제, 쇼트닝, 부분경화유 같은 말이 적혀 있다면 그건 지금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고 대용량으로 아주 저렴하게 팔리는 기름은 대부분 고온 정제를 거친 정제 씨앗 기름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둘째, 요리법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예전엔 반찬을 만들 때 거의 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오븐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기름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물을 무칠 때는 살짝 데쳐서 들기름 한두 방울만 넣어도 고소하고 건강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무조건 기름에 볶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셋째, 과도한 양념이나 기름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습니다. 생채소나 찐 채소, 삶은 달걀, 구운 생선처럼 가볍고 깔끔한 요리가 오히려 몸에 훨씬 이롭습니다.
넷째, 마트나 시장에서 식품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과자나 빵, 냉동식품, 심지어 김밥이나 튀김류 같은 조리식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 값싼 정제 씨앗 기름으로 튀기거나 조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주의 깊게 살펴보셔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건강한 기름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가공식품을 즐겨 먹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하시면 가족분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물성 기름이니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동물성 지방이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동물성 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심장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게 됐죠. 하지만 캐서린 세너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식용 지방에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라고요. 우리 몸의 건강은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산화, 염증, 세포 기능, 호르몬, 대사 상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잡한 진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식물성 건강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 심장협회는 식용유 회사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고 식물성 기름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들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정제 씨앗 기름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면실유, 쌀겨유, 쇼트닝, 팜유, 마가린 등은 모두 우리 건강에 해롭습니다. 산화되기 쉽고 체내 염증을 유발하며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공식품은 되도록 줄이세요. 특히 과자, 빵, 튀김, 냉동식품, 즉석식품, 마트의 간편요리나 조리식품 등에는 나쁜 기름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좋은 기름을 골라 쓰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코코넛 오일,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은 산화에 강하고 몸에 좋은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기름은 가능한 한 적게, 신선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보관하세요. 특히 들기름과 참기름은 냉장 보관이 필수이고 오래 두지 말고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족 전체가 함께 식습관을 바꿔야 효과가 큽니다. 손주가 먹는 과자 하나, 자녀가 해주는 반찬 하나에 들어가는 기름까지도 함께 생각해야 진짜 건강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단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기름 하나만 바꿔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름병 하나 바꿔보세요. 지금 주방에 있는 기름을 꺼내서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며 더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식생활을 조금이나마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하나 바꾸는 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기름병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